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50만 명이 대회를 찾는 등 성공적인 개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우리 선수단은 마지막까지 선전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금메달만 7개를 수확했습니다. 농업인의 빚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제도가 일부 농업인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갖고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설명절을 앞두고 심각한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미시령 20cm 안팎, 강릉 연곡에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동해안과 산지에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적지 않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무겁고 습기를 포함한 습설이 강약을 반복하며 밤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4일간의 열전을 치르고 조금 전 시작한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관심이 없을 거란 대회 전 우려와는 달리 50만 명이 찾아 대박 흥행을 기록했고 미래 빙상 스타들을 발굴할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에게 우리 스포츠와 문화를 알린 귀한 자리도 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14일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은 2018 겨울 올림픽을 6년 만에 잇는 올림픽 유산 레거시의 결정체였습니다. 2018 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을 고스란히 활용했고 선수촌과 미디어촌 등 관련 시설들도 참가 선수단과 국내외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회 전에는 성인 올림픽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도 많았지만 대회 후반부로 갈수록 관심도가 집중되며 연일 매진 종목이 속출했고 대회 기간 50만 명이 찾은 말 그대로 흥행 대박 대회였습니다. 전통적인 인기 종목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에 아직은 관중들에게 낯선 아이스하키 종목까지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넓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OC와 조직위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0%가 TV로 올림픽을 시청하고 미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올림픽을 봤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거론된 강원 2024의 언급 횟수는 청소년 올림픽으로는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250 million engagements on the Olympic social media handles alone. And in particular unprecedented for any junior event. 겨울 스포츠가 어려운 나라의 청소년들을 지원 훈련하는 드림 프로그램 출신 선수들도 9개 나라 25명에 달해 이번 대회의 비전인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컬처와 스포츠를 결합한 문화 올림픽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K-팝, 클래식, 전통 연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K컬처의 저력을 선사했습니다. 전 세계에 자라나는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어떠한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거리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메타버스 체험관, 디지털 성화대, 인공지능 구현 확대 등으로 디지털 올림픽으로도 거듭났습니다. 여러 외신이 경기 결과와 운영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화, 메타버스와 같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회 운영에 주목하는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의 힘이 이번 대회 성공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체부와 조직위가 자원봉사자 민원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해 현장 소통에도 애썼습니다. 청소년 올림픽은 마무리됐지만 당장 2년 뒤 열릴 겨울 올림픽을 통해 선수단은 또 한 번의 만남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우리 선수들의 값진 메달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설상과 빙상, 슬라이딩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17개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U자 모양의 하프파이프 경기장. 우리나라의 이채훈이 마치 서핑을 하듯 굴곡진 경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거침없는 회전과 화려한 공중기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기량을 뽐낸 이채훈은 88.50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 금메달에 이어 대회 2관왕입니다. 한국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세레머니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이제 올림픽 나가서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3차식이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재치 있는 마무리로 홈팬들의 큰 응원과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 어린 선수들이라서 다 이제 좀 이렇게 딸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하면서 그런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어요.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도 금빛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 경기에 출전한 김현겸, 신지아, 김진희, 이나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진희, 이나무가 아이스댄스에서 3위를, 김현겸, 신지아가 남녀 싱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총점을 얻었습니다. 팀 이벤트는 아이스댄스, 페어, 남녀 싱글 등 4개 종목 가운데 상위 3개 종목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로 국가 대항전 방식으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대회 마지막 날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최종 성적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노봅과 스켈레톤 등 썰매 종목과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스키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우리나라 청소년 선수들의 높아진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땀과 열정, 빛나는 도전 정신으로 채워졌던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수들은 깊은 우정을 나누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농업인의 빚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사들였다가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고 나중에 농업인에게 판매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임대 기간이 10년인데 농민들이 다시 농지를 구입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15년 전 귀농해 정선 임계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박종모 씨. 농사를 짓다가 큰 빚을 진 박 씨는 10년 전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 지원으로 농어촌공사의 땅을 팔고 임대료를 내며 과수원을 운영했습니다. 4,600여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매년 12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며 연간 2,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게 해준다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빚을 지고 있었어요.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회생지원금 원금과 이자를 내고 땅을 다시 살 수 있지만 박 씨는 2억 원이 넘는 땅값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땅을 팔겠다며 박 씨에게 사과나무와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본인의 땅을 팔고 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는 농민이 적지 않은데 이마저도 임대기간이 끝나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땅을 다시 살 수 없게 되면서 지상권까지 포기하도록 강요받아 시설물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과나무 심고 시설하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저장고 있고 하우스 있고 또 물탱크 시설 뭐 이런 거 합치면 한 억 단위가 넘죠. 철거하고 나가라. 농어촌공사는 10년의 임대 기간을 준 데다 관리 차원에서 매각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도 강원도에서 원주와 평창, 정선 지역 환매 포기 농지 30여 건을 매각 또는 임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에 노인 경우에는 임대 관리를 하지만 그의 농지는 매도하는 거에 우선이라고 써 있어요. 지상권 포기에 대해서 당초 매매 계약할 때부터 특약사항으로 지난해까지 경영회생 지원으로 맡긴 토지의 환매 기간이 도래한 농가는 전국적으로 6천여 농가였는데
이 가운데 13%인 760여 농가는 토지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갖고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설명절을 앞두고 심각한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체불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송병대 씨.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 작업을 주로 하는데 명절을 앞두고 제때 돈을 받지 못할까 조마조마합니다.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 노동자는 자신이 직접 장비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받고 그러면 뭐 이제 카드 돌려막고 보험 약관 대출하고 그거 하다가도 안 되면 차까지 뺏기는 상황이 나오죠. 실제로 춘천해안 건물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게차와 펌프카 임대료 1,200만 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은 살인이다. 가정파괴 주범이다. 가정파괴 주범이다. 건설노조는 춘천과 양구, 강릉과 고성 등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 노동자가 받지 못한 돈이 1억 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도 대략 1억 700여 원이지만 비조합원 중 중소형장 모두 다 합치면 체불 규모는 더 커진다. 건설 현장은 발주처에서 원청, 전문 건설사로 이어진 고리에 하청이 붙습니다. 여기에 하청과 재하청이 꼬리를 물다 보면 가장 끄트머리, 건설기계 노동자의 피해가 집중됩니다. 우리 건설기계 장비 대여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그것을 안 주면 된다라는 건설사들의 팽배해진 의식 자체도 건설기계 체불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자치단체가 준공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준공만 되면 나몰라라 하고 떠나는 건설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 문제,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강원 지역 여야 정치권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지역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정해진 현행 선거구 구조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